안녕하십니까, 신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 뭘 들고 나왔느냐? EBS 교재, 본교재 3권. 아우 무거워. 선생님 팔뚝 봐. 좀 얇잖아.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선생님 실제로 보면 어깨도 떡 벌어지고. 제자들이 뭘 많이 물어보냐면은 EBS 본교재 학교에서 다 사라고 그랬는데 이거 3개 다 풀어야 되나요? 어떤 교재는 열심히 봐야 되고 어떤 교재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 그래서 오늘은 이 EBS 교재를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EBS는 제대로 보고 시험장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교재 한 권 한 권을 살펴보면서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책이 3권인데 두께를 좀 보여줄게요.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페이지 수를 선생님이랑 한번 보자. 답안지 빼고 화법과 작문이 304페이지, 독서가 288페이지, 그리고 문학이 답안지 빼고 320페이지, 답안지까지 합치면 1200페이지가량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화법과 작문부터 한번 볼게요. 이 화법과 작문 교재는 굳이 다 풀어야 되는 것이냐? 시간 없는 친구들은 안 풀어도 됩니다. 왜냐? 선생님 한번 볼게요. 봐봐. 딱 넘겨보니까 뭐 이제 앞에 뭐 이런저런 광주여자대학교에 이쁜 학생들이 많이 다니네요. 이쁩니다. 자, 일단 교과서 개념 익히기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보자. 화법과 작문의 본질과 태도, 내용이 화법이나 작문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좀 나오거든. 이게 과연 문제 풀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냐? 선생님이 언뜻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화법과 작문의 태도 봐봐. 화법과 작문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윤리를 준수하는 태도를 지닌다. 당연하지. 이건 너무 상식적인 내용들이 여기 써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알죠? 화법이나 작문은 개념으로 승부 보는 파트가 아닙니다. 화법 같은 경우에는 지문 유형별 독해법을 알고 있느냐, 작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 유형별 풀이법을 알고 있느냐가 관건인 거지, 이런 내용적인 측면의 개념을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르진 않아. 뭐 저작권이 뭔지 뭐 이런 것들 설명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점수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들도 이렇게 딱 보면은 문제가 수능형으로 나온 게 아니라 뭐를 이음절로 쓰시오, 주관식으로 막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기억과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래서 초반부에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내용들, 굳이 풀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뒷부분에 이제 개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뒷부분도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 풀 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뭐 OX 문제가 들어있고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은 뭐 이런 거 채우게 돼 있는데 수능형 문제를 풀어야죠. 여러분들은 수능형 문제. 수능에는 이런 주관식 문제가 나오거나 OX 문제가 나오지 않잖아요. 작문 파트도 보니까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적용학습이라고 해서 수능형 이런 객관식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이 문제들도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EBS에서 매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연계율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때 이 부분을 뭐라고 EBS에서 발표를 하냐면 첫 번째, 문항 아이디어 활용.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고쳐쓰기 문제가 있었어. 수능에 고쳐쓰기 문제 나왔어. 봤지? 문제 유형 똑같잖아. 이런 식인 거야. 자기소개서 초고에 반영된 것만 고르시오. 문제 유형 봤지? 수능에도 이런 문제 유형 나왔지? 봐봐. 똑같이 나오잖아. 이런 식인데 사실은 그런 거는 어느 문제집에는 없니? 다 똑같아. 그리고 지문의 내용이 연계가 되는 경우도 있긴 있어. 화법 지문이나 작문의 제시문, 내용이 연계되는 경우도 있는데 화법 작문이 지문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연계된다고 해도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잘 못 느끼고 그 연계성을 못 느끼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해도 문제 푼다고 다 틀리는 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화법과 작문은 시간 없는 학생들은 굳이 EBS에 목맬 필요는 없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언어 파트 한번 볼게요. 언어 파트라고 하는 게 이제 문법 영역을 말하는 건데 원래는 언어와 매체지, 정확한 과목명은 언어와 매체인데 올해 수능까지는 매체 파트를 출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어 영역만 출제를 한다. 언어 영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문법이거든. 그래서 교과서 개념 익히기 이렇게 개념들이 나오는데 개념 부분은 이거 한번 읽을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개념이 특별한 개념이 아니에요. 모든 문법 책에는 이런 개념이 다 나와 있어요.
EBS에만 있는 독특한 문법 개념이 선생님 보니까 있느냐? 없어. 그리고 앞부분 개념에 딸려있는 문제 보니까 다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문제, 뭐 OX 문제 이런 식으로 제시가 돼 있거든. 수능형 문제들이 아닙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문법 문제가 어떤 식인지 여러분들 알고 있지? 수능에 출제되는 문법 문제는 개념을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잖아. 보기 박스를 주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박스에 나오는 사례 또는 어떤 문법 항목에다가 조항에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를 묻잖아.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개념도 정리가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한 것 같긴 한데 약간 산발적으로 돼 있어서, 산발적이라는 건 이런 의미야. 여러분들이 딱 봐봐. 공부하고 싶게 생겼어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문법 책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거를 또 따로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문제들도 마찬가지야. 물론 이 뒤로 넘어가면 이제 적용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수능형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보기엔 풀어보면 좋아요. 풀어보면 좋은데 내가 문법을 따로 공부를 해서 문법은 완벽하다 그러면 굳이 EBS라고 해서 사서 풀 필요는 없겠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역시 EBS에만 독특하게 수록된 문제들은 아니고 일반적인 문법 문제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결론을 내려줄게요. 결론은 뭐냐? 이 EBS 수능 특강 화법 작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면 풀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안 풀어도 상관없다. 이거 안 푼다고 해서 수능 시험장 가면은 화작문에서 뭐 많이 틀린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EBS 수능 특강 독서 영역 한번 볼게요. 독서 비문학이죠. 자, 안쪽으로 한번 봅시다. 안쪽을 보면 많은 선생님들께서 출제를 하시고 검토를 하셨네요. 여기 보면 학생 검토 명단이 있는데 이 중에 선생님 조교가 있습니다. 문혁준. 얘가 선생님한테 배운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 조교를 하고 있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자기가 검토를 했답니다. 그렇군요. 또 넘겨보니까 어이구 원광대학교 이 친구들이 원광대 다니는구나. 어이구 뭐 스터디 카페 광고도 있고 한신대학교 광고도 있고 앞에 광고들이 좀 있네요. 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제 이 책의 특징과 구성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목차 한번 볼까요? 교과서 개념학습이 나왔어. 그리고 이제 적용학습, 그리고 실전학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교과서 개념학습의 정체가 뭔지 한번 선생님이랑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독서 영역에서 알아야 되는 어떤 개념을 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 좋은 글을 선택하는 방법, 독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고 과정, 주제 통합적 읽기의 방법. 선생님 이런 거 읽으면 비문학 독해 잘하게 되나요? Never, 절대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돼도 읽지 마. 이거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비문학 독해 실력이 좋아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확인 문제들을 보니까 OX 문제가 있어. 주관식 문제도 있고. 수능에 OX나 주관식 문제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좀 구성을 독특하게 해놨어. 뭐 문제 정도 객관식 형태로 출제되는 이런 문제 정도 푸는 거, 그리고 EBS 지문이니까 지문 분석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거, 이 정도는 이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개념을 하나하나 외우듯이 볼 필요는 전혀 없겠다. 알겠죠? 적용학습이 나오는데 적용학습 보니까 인문예술 이렇게 영역별로 돼 있네요. 인문 분야의 글이 무엇이냐, 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걸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인문 분야의 글을 잘 읽게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기부터 이제 수능형 문제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독서 영역 EBS 연계 70% 되느냐?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는 EBS에서 연계 발표를 할 때 이렇게 발표를 하죠. 소재 차용 또는 지문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차용.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지문은 절대로 출제되지 않아. 뭐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지문을 한번 쑥 읽어보시고는 이거 내용 너무 괜찮은데?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으시고 나서 본인이 글을 새로 다시 씁니다. 여기에 있는 글 자체를 그대로 따다가 문제 내지 않아, 절대로.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독서 영역 같은 경우에 시험장에서 연계 지문을 만났을 때도 이게 연계야? 내가 여기 나오는 이 말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선가? 그냥 이 정도 느낌으로 문제를 풀게 되지. 그러니까 독서 영역도 직접적으로 똑같이 연계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지. 하지만 소재를 차용했을 때 내가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문제 풀 때 조금은 도움이 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알잖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완전히 생판 처음 보는 내용들을 읽을 때랑 그래도 이런 말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지문들을 읽을 때 일단 지문 읽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러면 지문을 좀 더 익숙한 상태로 익숙한 느낌으로 읽게 되면 문제도 당연히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겠지. 알겠죠?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영역별로 이렇게 수능형 문제들이 쭉 나오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책 끝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실전이라고 해가지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실전 학습 해가지고 이렇게 제시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전 학습까지 푸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이 EBS 수능특강 독서 영역은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문학작품처럼 막 씹어 먹듯이 본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는 지문들은 다시 한번 틀린 문제의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그 지문을 분석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런 형태로 보는 게 좋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EBS 수능특강 문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BS의 꽃은 문학이죠. 왜? 한번 생각을 해봐. 화법작문 문법은 연계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연계성을 거의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돼. 그리고 독서 영역, 비문학은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 어디서 본 적 있는 말 같은데? 이런 내용 어디선가 봤던 거랑 비슷한데? 이 정도 느낌으로 풀게 돼. 쉽게 말하면 화법작문 문법이나 독서 영역, 이 영역들은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들께서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똑같이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글을 새로 써서 문제를 출제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간접 연계라고 할 수 있는 거겠지. 알겠죠? 그에 비해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직접 연계. 왜? 원작을 훼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실려있다 치자. 그럼 그거를 EBS 연계를 해서 수능을 출제를 할 거야. 그럼 그거를 수능 출제하는 교수님들이 김소월의 할미꽃으로 바꿔야지.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잖아. 원작을 훼손할 수 없는 게 문학이라고.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그대로 실리거나 아니면은 그 동일 작품의 다른 부분이 실리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문학은 씹어 먹을 정도로 완전히 갈아 마셔버려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EBS 공부의 핵심은 바로 문학이라는 거야. 참, 문학교재도 안쪽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어이구 이쁘다. 숙명여자대학교, 백석대학교, 대원대학교, 경복대학교. 선생님 경복도 대학교 나오는데 한국성서대학교. 보통 여기 광고를 낸 학교를 보면 서울대나 연고대는 없네요. 그죠? 자, 문학 안쪽 보니까 이 책의 특징과 구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자,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를 보면 그 책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올해 수능 특강의 특징이 이런 거네. 교과서 개념학습이라고 해서 개념 쪽을 좀 많이 보강을 해놨네. 그러고 나서 적용학습, 실전학습 이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죠? 자, 교과서 개념학습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화법작문은 개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문법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독서 영역도 수특에 실려있는 개념 부분 굳이 그렇게 읽어볼 필요는 없겠다라고 했죠. 근데 문학은 좀 달라.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법처럼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개념도 읽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들이 나오는데 여기 문제도 객관식도 있고 빵꾸 때우기도 있고 뭐 OX 퀴즈도 있고 막 이런 식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그냥 이 작품에 대한 어떤 확인학습 정도? 그 정도의 의미를 두고 한번 풀어보면 되겠네. 수능형 문제들은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도 개념 쭉 간단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뭐 괄호 채우기 문제 그리고 수능형 문제 이런 게 이제 혼합돼 있네. 그래서 앞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념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작품 읽고 나서 작품에 대한 확인학습 차원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 정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넘겨보니까 이제 적용학습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수능형 문제들이 실려 있고
그리고 이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는데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고전시가 현대시, 고전소설,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반드시 심혈을 기울여서 풀어야 돼. 그러면 이 부분은 3회독, 5회독 해야 되나요?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작품은 같은 작품이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좋으냐면 일단 여러분들 학교에서 EBS를 한 번을 할 거야. 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다 EBS가 시험 범위일 거라고. 그러면 학교에서 한 번 배웠지. 그리고 이제 인강을 통해서 또 한 번 수업을 듣는 거야. 그러면 학교에서 본교재로 한 번 했지? 그 다음 두 번째 인강으로 각 선생님들 이제 EBS 수업들이 있잖아. 인강으로 또 한 번 공부를 했지. 그리고 더 욕심나는 친구들은 EBS 변형 문제집. 선생님, 변형 문제집이 어디 있나요? 신영규한테 있습니다. 선생님, EBS 분석의 신 변형 문제집 전부 다 수능형 문제들로 출제를 해놨어. 그것도 전 작품 다. 그럼 변형 문제집을 통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하면 3번을 공부를 하게 되지. 그 정도 공부를 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딱 가면 작품을 딱 봤을 때 이 작품 내가 EBS 수능특강에서 본 작품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어떤 효과가 있겠어? 첫 번째, 익숙하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한 번 봤던 작품이니까 지문 읽는 속도가 더 빨라지겠지.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정답률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 실질적으로 연계성이 피부로 확 와닿는 건 문학 영역일 거야.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완전히 내 걸로 만들 때까지 씹어 먹어야 된다. 갈아 마셔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보니까 적용학습 끝나고 나서 실전학습이 있네요. 모의고사 형태로 실전 문제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에 있는 작품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전학습에 있는 작품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둬야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결론이 뭐냐? EBS 수능특강 문학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여러 번 봐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왜? 문학 영역이 체감 연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EBS 어떻게 봐야 될지 알겠죠? 결론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은, 자, 일단 화법, 작문, 언어. 이 교재는 시간이 되면 풀면 좋은데 시간 안 되면 안 풀어도 된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수능특강 독서. 이 교재는 한 번쯤은 풀어보는 게 좋겠다.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EBS 수능특강 문학. EBS 학습의 꽃은 문학이다. 이 문학은 반복적으로 봐서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알겠죠? 오늘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EBS 공부하면은 EBS는 완벽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도 EBS 분석의 신이라는 EBS 전용 강의를 또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본교재 보면서 선생님 분석의 신 강의까지 함께 하면은 EBS 학습 효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파이팅 합시다. 오케이, 끝.